1970년대 중반까지 스포츠 업계 1위는 단연 아디다스였습니다. 그에 비해 나이키는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신생 업체에 불과했죠. 그런 나이키가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활용한 마케팅 덕분이었죠. 그런데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스포츠 업계의 제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극적인 순간을 만든 그 시작점에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나이키를 키워낸 전설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키트노 연구소입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에서 중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했지만 열정에 비해 실력이 따라주지 못했던 필 라이트는 육상을 포기하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으로 진학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육상에 대한 아쉬움과 열정이 남아있었기에 그는 석사 논문으로 운동화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업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오니츠카 타이거였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는 현재도 운동화로 유명한 아식스의 전신인데 필 라이트는 이 회사의 운동화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에 반해버립니다. 필 라이트는 당시 이 운동화가 미국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 직접 일본에 가서 오니츠카 타이거를 찾아갔고 샘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운동화 사업을 하면서 미국 육상계를 바꾸기에는 그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 라이트는 오리건 대학 시절 자신의 육상 코치였던 빌 바우어만을 찾아갑니다. 빌 바우어만은 오리건 대학에서 26년 동안 코치를 맡으며 체계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9명의 올림픽 대표를 배출한 전설적인 코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빌 바우어만은 단순히 선수들을 가르치는 데 멈추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평소 새로운 육상 신발에 관심이 많았던 빌 바우어만 코치에게 필 라이트는 오니츠카 타이거의 샘플 신발을 보여줬는데 빌 바우어만도 샘플 신발을 보고 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선수들에게 고품질 신발을 제공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오니츠카 타이거의 미국 내 독점 판매권을 바탕으로 1964년 블루리본 스포츠를 설립합니다. 두 사람은 7년 동안 오니츠카 타이거를 판매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오니츠카 타이거는 미국 내 직접 판매를 모색하였고 블루리본 스포츠와 오니츠카 타이거와의 재계약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니츠카의 운동화를 판매하면서 직접적으로 받았던 육상 선수들의 피드백과 그동안 연구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나이키입니다. 이때 로고 디자인은 필 라이트가 자신이 재직했던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그래픽 아트를 전공했던 캐롤린 데이비슨에게 맡겼는데 그녀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와 육상 트랙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필 라이트는 제품 생산 일정에 쫓겨 시안들 중에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된 이 로고를 선택하게 되는데 캐롤린 데이비슨에게는 제작시간 17.5시간, 시급 $2로 계산한 금액 $35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현 시점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약 $200, 25만원 정도인 금액입니다. 나이키를 대표하는 휙 소리를 내며 움직이다는 뜻인 스우시 로고의 브랜드 가치는 현재 약 35빌리언, 약 4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은 한 대학원생의 아르바이트 작업물이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필 라이트와 빌 아우어만은 1972년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고 새로 태어난 나이키의 첫 운동화 코르테즈를 신고 뛰어줄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나이키 신발의 판매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선하면서도 파괴적인 인물을 찾아 홍보 효과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심 끝에 찾아낸 인물이 바로 육상 중거리 달리기 선수였던 스티브 프리폰테인이었습니다. 독일 이민계 출신이었던 프리폰테인은 고교 시절에도 이미 두각을 나타내서 전국 유명 대학에서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이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명성이 높았던 빌 아우어만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초청하는 편지를 직접 보내면 오리건 대학으로 가겠다고 배짱을 부렸고 빌 바우어만은 애송이의 도발을 언짢아 했지만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고 결국 그에게 편지를 보내 스카웃을 완성합니다. 빌 바우먼 코치는 프리폰테인을 만나 그의 놀라운 재능을 알아보고 첫 만남 자리에서 그의 발치수를 재면서 내 선수가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신발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신발의 밑창이 와플 모양인 와플솔을 개발하고 이 운동화를 스티브 프리폰테인에게 제공하면서 나이키의 첫 스폰서 계약을 맺습니다. 프리폰테인은 1970년대 최고의 중거리 달리기 선수로 성장하면서 2000m에서 1000m까지 7개의 미국 신기록을 기록했고 당시 마치 록스타와 같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도 같던 달리기 주법을 파괴하는 공격적인 스타일과 기행으로 화제에 올랐고 미국의 달리기 붐을 이끌었습니다. 프리폰테인은 단신에 왜소해 보이는 체격이었지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전력으로 질주해서 나가는 역동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그의 코치였던 빌 바우먼은 그에게 보다 효율적인 경주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리폰테인은 선수들의 신발을 직접 제작까지 하면서 신체 공학적, 과학적 달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빌 바우먼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달리기 철학을 고집했습니다. 이봐 스티브, 선두주자는 후발주자의 바람막이가 될 뿐이야. 선두주자의 뒤에서 달리면 공기 역학적으로 무려 8%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선두주자에게 바짝 붙어 달리다가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야. 코치님, 전 좁은 곳에 갇히는 것이 너무 싫어요. 전 폐쇄 공포증이 있다고요. 게다가 달리기는 그 과정 자체로 즐거움이고 도전입니다. 전 트랙 위에서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거예요. 그게 가장 양심적이고 달리기의 아름다움이고 저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그는 스타트 라인에서 전력을 다해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경기 방법을 고수했고 그런 그의 모습에 관중들은 감탄하고 환호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성격과 공격적인 경주 스타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프리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며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프리폰테인은 오리건 대학 시절 17경기 연속 출전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며 1972년 위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그의 주행 스타일은 독이 되어 5000m 달리기에서 안타깝게 4위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위넨 올림픽에서 스우시 마크를 달고 처음으로 트랙을 질주한 그의 모습 덕분에 나이키는 중요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넨 올림픽의 성적 부진으로 인해 프리폰테인은 방황기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향해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달리기를 결심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며 그는 1972년부터 1975년까지 각종 중거리 경기에서 미국 신기록을 갱신하기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5000m 달리기에서 12분 36초라는 비공식 세계 기록을 남기기도 했으며 2000m에서 1000m 사이의 모든 경기의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립니다. 하지만 몬트리올 올림픽을 1년 남짓 남겨둔 1975년 5월 프리폰테인은 24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한창 빛나던 시기에 아스라이 사라진 육상계의 제임스 딘이 되었습니다. 젊고 유명한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아쉬워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과 영향력은 이후에도 높이 평가받아 1991년에는 육상계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을 딴 스포츠화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고 그를 기념하는 대회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빌 바우먼은 그는 이기는 과정을 중요하게 이겼고 인간 마음의 한계에 도전했으며 달리기를 예술로 생각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라고 그를 회고하였습니다. 나이키는 프리폰테인을 앞세워 생겨난 달리기 붐 덕분에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고 당대 업계 1위였던 아디다스가 놓치고 있던 조깅 시장을 잡아내면서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회사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한때
리복에게 선두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익히 알다시피 마이클 조던을 내세운 조던 시리즈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1위의 자리를 되찾았고 현재까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를 타 회사의 제품을 대리 판매하던 작은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회사로 키워낸 빌 라이트와 빌 바우먼의 열정,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고자 달렸던 스티브 프리폰테인의 모습을 통해 우린 내일을 살아갈 힘을 함께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